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되게 제가 새로 나온 책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베스트 셀프예요. 네, 베스트 셀프. 이 책은 마이크 베이어 씨가 지은 책이고, 그리고 출판사는 우리가 이제 안드로메디안에서 나온 책인데, 어, 지금 부제가 뭐냐면, 너 자신이 되라, 오로지 더 나은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인데, 제가 실은 이제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이제 어떤 분이 이 책이 너무 좋다고 막 엄청 정말 오래의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권유를 하셔서,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된 책이었는데, 이 책은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셀프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반자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제 직접 찾고 그 개념을 정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서문이 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문을 다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조금 포커스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0페이지 보면은 누구나 최고의 자아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내재된 최고의 자아를 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 나는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고 수천 개의 대답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내가 제시한 질문 중 하나는, 지금 당신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81%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결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나는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어떻게 대답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당신만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다. 필 매크로 박사가 말했듯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변하고 싶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다. 내가 오랫동안 많은 의뢰인과 일하며 얻은 교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최고의 자아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훈련법, 그리고 내 통찰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 누구에게나 삶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말에 모두 동의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최고의 자아를 찾아내고 그 자아 하나가 됨으로써 현재의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별화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다. 엄격히 말하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내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당신의 의지로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고 싶다면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아까 제가 최고의 자아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반자아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고의 자아를 찾기 위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일기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선은 41페이지에 일기의 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일기를 여유롭게 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책에서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주 권한다. 일기장을 사서 빈 공간을 채우는 즐거움을 누리거나 전자기기를 좋아한다면 휴대폰의 일기쓰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 일기장에 채워지는 글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당신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혹은 최고의 자아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일기장을 들추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일기 쓰기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방법 또한 자신의 최고의 자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6페이지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우리가 최고의 자아와 연결되는 어떤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감사 목록을 작성한다. 나에게는 그 작은 작업이 하루를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시각을 재조정하기 위해 감사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작성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내 친구들이 작성한 감사 목록을 예로 들어보겠다. 하면서 에디, 케이시, 존 이렇게 감사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케이시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가 신앙,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 직장과,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는 목록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감사한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안락한 집,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여덟 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과,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화기애애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고, 저는 마지막 열 번째, 호흡할 때마다 마시는 이 맑은 공기조차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직히 이 책은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마다 직접 적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자신의 감사 목록을 적으라고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지만 마시고 직접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자아를 찾고, 그러니까 이게 자아를 찾는 게 그냥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자의 모습도 역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앞에서 개념을 잡는 그러니까 두 개 장은 건너가고요.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보면은 변화를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필요하대요. 해서 호기심, 정직함, 열린 마음,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욕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걷는 삶의 여정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의 자아 모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다. 이 도구들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과정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도구들의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알고 배우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욕구를 의미하는데 호기심을 억누르면 우리 자신을 더 이상 탐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89페이지거든요.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원칙에서 미리 경고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깊이 파고들며 자기 비하라는 토끼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깊이 파고들수록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향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듯하면 즉각 그 방향을 멈추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요령은 자신의 결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라도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월트 디즈니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우리는 호기심이 있는 동물이고 호기심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정직은 지혜라는 책의 첫 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취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최고 자아랑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번째로는 열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건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정을 의미한대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일하게 진실한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2팔을 활짝 펴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열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펀지가 되어 새로운 의견과 관점을 빨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욕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앞에 프롤로그는 따로 안 읽어드렸는데 실은 이 글을 쓴 마이크 베이어 같은 경우는 마약에 오랫동안 좀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이고, 실은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최고의 자아로 만든 거죠. 해서 여기 지금 이제 92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이제 자기도 어떻게든 그 해결책을 찾고 싶었고, 그리고 마약 중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삶의 행로를 좀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욕이 있었고, 그 의욕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달리 말하자면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해서 그 아주 영국의 유명한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no보다 yes라고 말할 때 훨씬 더 재미있다. 삶은 no보다 yes라고 말할 때 훨씬 더 재미있다. 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꺼이 yes라고 하고 지체 없이 행동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를 위한 마지막 원칙으로 이제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 윈프리 얘기가 나오면서 당신이 흥미로운 것에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느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점수판에 눈을 둔 선수보다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한다. 자, 그 다음에 래퍼 LL Cool J 같은 경우는 집중하라, 꿈을 쫓아라,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능력과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배웠다. 결국 집중이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그래.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아, 이게 책을 읽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사의 힘과 그리고 일기 쓰기의 힘을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베스트셀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뭐 자기계발서도 했었고 심리학에 대한 책도 했었는데요. 간혹가다 제가 뭐 인문학이나 또 다른 책들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서 책 읽으실 시간 없으면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얘기해드리는 책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